여러분들은 유럽에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재밌게도 유럽에 방문한 한국인과 한국에 방문한 유럽인의 반응은 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먼저 유럽에 방문한 한국인들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멋이 웅장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시설과 인프라, 느리다 싶은 정도가 아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일처리 속도 등으로 역시 유럽은 관광만 하고 사는 건 한국에서 살아야지 이 반응을 보이고, 한국에 방문한 유럽인들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국가라고만 알고 있던 한국의 시설과 인프라가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하고 일처리 속도도 빠르다 못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니 유럽도 좋지만 역시 사는 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한국인들은 대체로 유럽이 기대 이하였다고 평하고 유럽인들은 한국을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유럽인이 유럽에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을 한국에서는 1분이면 처리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앱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안전신문고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수리가 필요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색이 벗겨진 횡단보도 같은 수리가 필요한 공공시설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들을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만들어진 앱인데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행정처리가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한데 이 앱으로 인해 더욱 빠르고 간편해졌으니 안전신문고를 접한 외국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며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외계인들이 사는 나라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지구 이것을 넘어버렸어. 이들의 행정 속도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른데 이제는 그 공공기관에 가는 것도 귀찮았는지 한국인들은 또 이상한 것을 만들어냈다. 먼저 나는 한국인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고장나서 어떠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사는 프랑스에서 이런 망가진 시설물들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내 한국인 친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냥 놔두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해결해야겠다 라며 스마트폰에 앱 하나를 실행하더니 사진 몇 장을 찍고 GPS로 위치를 잡고 그대로 전송한 것이었다. 모든 과정은 1분 만에 끝나버렸고 나는 조금 회의적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네가 그런다고 담당자가 고쳐줄 것 같아? 프랑스에서 이런 사소한 일은 10번을 요청해도 전부 무시당할 거야 라고 말했고 친구는 그냥 미소만 뗄 뿐이었다. 그리고 1시간 뒤 볼일을 보고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데 신호등이 고쳐져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랐는데 프랑스에서는 신호등 하나 고치려면 담당 직원 3명 이상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담당자는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애초에 담당자라는 역할 분배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무도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10번 이상은 재촉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시설물 하나 수리하는데 1년 이상은 좋게 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도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행정처리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니 시민들의 신고가 적극적이고 빠르게 시설 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 한국의 일처리는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다. 어떻게 장점만 모두 갖출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이 나라에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다.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랑스인의 말대로 유럽의 행정처리의 미숙함은 행정이 마비된 국가라고 불려야 할 정도인데요. 느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할 처리를 안 해주거나 잘못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메시지 한 차례 주고받는데 2달이 걸리고 사소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10번 이상의 재시도를 해야 하므로 한국에서는 3분이면 끝날 문제도 유럽에서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황이 이러니 유럽인들이 민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노후화되고 망가진 시설물이 방치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고 그 결과 망가진 채로 방치된 시설물을 거의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국이 놀랍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귀찮음을 감수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이 글에 달린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찮은 걸 혐오하는 한국인들이 또 엄청난 걸 만들었구나. 진짜 한국인들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 그들은 항상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프랑스의 쥐떼와 지워진 횡단보도를 보고도 그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지. 한국과 프랑스는 불평이 많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다만 차이점은 한국은 불만을 개선하려고 직접 노력한다는 것이고 프랑스는 불만만 많고 실천은 안 한다는 것이다. 파리와 서울의 인프라 차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알 수 있다. 어차피 영국 사람들은 저런 앱이 있어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시민의식은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절대로 나무리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 한국인들이 저런 앱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시민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한국의 저런 수준 높은 행정처리 능력을 보면 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없는 한국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절대 물건을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오죽했으면 한국인이 만족한 제품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야. 한국의 삼성전자도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지. 내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차 앞에서 사진을 찍길래 내 한국인 친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거라고 했어. 한국에서는 노인들도 최신 기술 사용에 익숙하다니 정말 놀라웠어. 한국에서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인들은 장년층은커녕 젊은 사람들조차 바꾸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유럽인들은 한국인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도 못 치시던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해서 중장년층도 기술의 속도에 비교적 잘 따라가는 것 같다. 만약 유럽에서 저런 앱이 개발된다면 느린 인터넷 속도에 버퍼링만 걸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 거야. 저런 앱도 인터넷이 빠른 한국이나 쓸 수 있는 거야. 한국은 유럽에 비해 최소 20년 이상은 앞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 뒤에야 겨우 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10년이 흐른 뒤에야 겨우 저런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런 앱을 개발할 때쯤이면 한국은 화성에 가 있을걸? 그들은 분명히 무엇에 실증이 나거나 불편해져서 또 엄청난 것을 개발해낼 거야. 내 한국인 친구 말로는 저 앱이 오류가 많다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 하지만 저런 시스템조차도 없는 우리에겐 그저 부럽기만 한 불평이지. 한국은 저런 편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편화됐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뜻이죠. 항상 불편과 동시에 완벽해지는 한국 제품의 특성상 저 앱도 결국 완벽한 앱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한국의 일처리는 보면 볼수록 감탄만 나옵니다. 유럽에서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손님보다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파렴치함도 보여주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